자,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지금 세 번째 이제 동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인벤토리 코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인 캐리잉 코스트, 오더링 코스트, 쇼티지 코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EOQ 모델, 가장 기본적인 EOQ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인벤토리의 레벨이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오더 퀀티티 Q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변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목이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이네요.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인벤토리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요. EOQ 모델에서 이 그림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EOQ 모델은 이게 내려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내려가고 올라갈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게 지금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EOQ 모델에서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order quantity is received all at once. 즉 한 번에 우리가 주문을 하고 리드 타임이 지나고 나서 물건을 받는데 그때 한 번에 순식간에 물건을 다 받는다. 주문의 양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물건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받는 거예요. 그죠? 요런 속도로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 창고에 물건이 쌓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일단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물건 오더 리시트가 물건 받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물건 다 받았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우리가 EOQ 모델은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생겼던 그림이 좀 달라졌다. 자, 그것을 좀 간파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제일 꼭대기가 이상한 수학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상한 모르는 노테이션도 막 들어있는데, 자, 요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은 평균 재고량은 이 삼각형의 절반이 되겠죠. 예, 이 높이의 절반이 해당하는 여기가 평균 재고량이 된다. 자,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삼각형의 꼭대기하고 이 절반 평균 재고를 이런 수학식으로 나타냈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은요. An inventory system in which an order is received gradually. 자, all at once가 아니고 gradually 점진적으로 물건을 받게 된다. As inventory is simultaneously being depleted. 자, 물건을 우리가 받는데 점진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물건은 동시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하루에 10개씩 EOQ 모델에서의 그 constant demand rate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non-instantaneous receipt 모델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gradually 받고 있다. 즉, assumption that Q is received all at once is relaxed. 자, 한 번에 받는다는 것이 지금 제거가 된 이런 상황이죠.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mall p하고 small d를 이제 정의할 텐데 small d는요 daily rate at which an order is received all at once. 물건을 점진적으로 받는데 시간의 감에 따라서 하루에 P개만큼씩 조금씩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루에 P개씩은 우리는 받는다. 그 다음에 small d는 daily rate at which inventory is demanded. 하루에 small d개 팔려나가는 거는 똑같아. 예, EOQ 모델에서는
1년에 캐피탈 D만큼 팔리죠.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팔리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스몰 D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맨드 레이시라 부르고 요거를 위에 프로덕션 레이시라 불렀는데 프로덕션이란 말을 왜 썼을까라는 이제 좀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프로덕션이란 말을 썼을까?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이제 공간이 모자라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 컴퍼니에 여기 회사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물건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주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서플라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서플라이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주문을 하면 물건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재고가 쌓여 나갔는데 지금 우리는 물건을 주문하고 점진적으로 물건을 받는 거죠. 시간이 걸려서 하루에 몇 개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점진적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 공장이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 공장이야. 제가 직접 프로덕션을 해. 그러면 프로덕션의 속도라는 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개씩 생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Q개를 주문하면 하루에 스몰 P개씩 들어오는 거야, 우리 창고에. 그 상황이나 서플라이어가 있어서 내가 Q개를 주문하면 하루에 P개만큼씩 우리 창고에 들어온다는 얘기나 사실은 같은 얘기죠. 메커니즘은. 자,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뭐라 불렀다?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이었다. 즉, 이 Q는요. 서플라이어에게 물건을 갖다 달라고 주문하는 양이 아니고 내가 생산량을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야, 이번에 공장 켜가지고 Q개만큼 생산해라 라고 시켰더니 하루에 P개씩 우리 창고에 물건이 공급된다. 그러다가 저 캐피탈 Q개를 다 만들고 나면 공장은 스탑 되겠죠. 가동이. 자, 이런 상황이고요. 고객이 우리에게 하루에 디맨드 레이트 D개씩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덕션 레이트, 디맨드 레이트라는 말 뜻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보니까 이 그림이 여기가 이제 타임이라면 여기 인벤토리 레벨이 떨어지다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비스듬히 떨어졌다가 비스듬히 올라갔다가 비스듬히 떨어졌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꼭대기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기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프로덕션 레이트 P 얘기했었고요. 디맨드 레이트 스몰 D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주문량이 아니죠. 이제 프로덕션 퀀티티죠. 생산량 Q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산을 해라라고 탁 공장을 가동했어요. 공장을 가동하면 하루에 P개씩 생산되는데 내가 이것을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Q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루에 P개 생산하는데 공장 가동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장 가동 시간이 T라는 시간 동안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Q개를 만들면 이제 스탑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맥시멈 인벤토리 레벨, 제가 이 물음표라고 했던 저 맥시멈 인벤토리 레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T라는 시간 동안 P개씩 만들어. 그럼 P 곱하기 T개만큼 내가 주문량 Q를 내가 물건을 받고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계속 수요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D 곱하기 T개만큼 T라는 시간 동안 재고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T 시간 동안 P개는 생산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D개는 고객이 사가니까 그러면 남는 건 몇 개겠어요? 즉 PT 빼기 DT가 우리 창고에 최고로 이제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죠. 즉 위에 있는 그림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T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T라는 시간이겠죠. T라는 시간 동안 만들고 있는데
이 생산이 중단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이제 공급은 안 되고 수요만 일어나니까 이 재고량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꼭대기가 얼마겠어? 꼭대기가. 그래요. 이 꼭대기는 PT 빼기 Q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근데 T가 뭐라 그랬지? Q가 P 곱하기 T니까 T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양쪽 다 Q가 있으니까 Q로 이렇게 여기 P 약분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요. 양쪽에 Q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즉 이 값은 얼마? 즉 PT 빼기 QT가 Q 곱하기 1 빼기 D 나누기 P.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verage inventory는요? 조 값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요 값의 2를 나눈 절반이 평균 재고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EOQ 모델과 마찬가지로 토탈 코스트라는 것은 1년에 총 오더링 코스트를 얼마 쓰냐. 이건 EOQ랑 같아요. 그 다음에 annual carrying cost는 하나의 유닛을 1년 동안 쭉 가지고 있으면 C of C만큼 드는데 1년 동안 몇 개를 쭉 갖고 있어? 그렇죠. average inventory 레벨만큼 쭉 가지고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토탈 코스트에 대한 수학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이 수학식을 최소화시키는 Q 어떻게 해요? 미분해서 0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하고 같다라고 놓고 Q를 찾든지 찾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각자 미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주문량 Q를 즉 생산량 Q를 우리는 찾게 되었다. 자, 얘를 한번 뉴메리컬한 이그젬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 of C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한번 주문하면 오더링 코드 C of O가 이렇게 되고요. 1년에 뭐 캐피탈 D가 얼마인데 1년을 비즈니스 데이가 스토어 데이가 311일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몇 개? 스몰 D는 얼마?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32.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이 하루에 몇 개 생산할 수 있다? 150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옵티말 프로덕션 퀀티티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식을 알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즉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공장을 가동시켜서 몇 개를 만들고 스탑을 해야 되냐? 요만큼 만들고 스탑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때의 토탈 코스트는 얼마? 요거 수학식에다 집어넣으니까 토탈 코스트 이게 미니마이즈 된 값이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프로덕션 런은 자, 하루에 공장을 딱 이제 하루 공장을 물건을 캐피탈 Q개만큼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들고 지금 하루에 P개씩 만들면 한마디로 프로덕션 런은 이 T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느냐. 15.051 동안 가동시킨다. 한번 내가 물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으면은 15.5일 동안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서플라이어에게 내가 주문을 하면은 점진적으로 나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데 15.05일 동안 나에게 물건을 갖다 주는구나. 서플라이어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number of production run, 즉 하루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공장을 1년에 몇 번이나 가동을 해야겠느냐라는 질문도 답할 수 있겠죠. 1년에 캐피탈 D개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공장 가동시키면 Q개 만드니까 몇 번 가동시켜요? 1년에 4.43번을 가동시키겠구나. 공장 가동시키는 게 4.43번이라는 얘기지. 자, 맥시멈 인벤토리 레벨. 아까 메커니즘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인벤토리 레벨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 꼭대기가 얼마일까? 아까 우리 수학식 얻은 거 있죠? 집어넣었더니 요 정도 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창고가 지금 이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에 의하면 요 정도 사이즈면 되는 거야. 요거보다 더 클 필요도 없고 더 작으면 안 돼. 그러면 물건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요 정도 사이즈의 창고를 내가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봤던 게 이제 EOQ 모델을 조금 변형시킨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이었어요. 그 가정을 하나씩 벗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또 좀 다른 토픽인데요. 자, 퀀티티 디스카운트 모델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요, 그 물건의 가격이,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우리 공급사에게 물건을 주문할 때 뭐 하나에 10불이면 내가 물건을 한 번에 좀 많이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정가는 하나에 10불인데 좀 많이 주문하면 9불에 해줄게. 더 많이 주문하면 야 하나에 8불까지 내가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감안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퀀티티를 디스카운트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요, 토탈 코스트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price per unit decreases as order quantity increases. 자, 주문의 양이 이게 Q인데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 price per unit 이게 이제 캐피탈 P로 나타날 텐데 주문량을 늘리면 제품의 가격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가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때 되면 토탈 코스트가 요 파트와 요 파트는 EOQ 모델하고 똑같아요. 다시 EOQ 모델로 돌아간 건데 여기에 지금 이게 붙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P가 프라이스입니다. per unit price. 제품 하나의 유닛 하나의 가격이고요. 1년에 캐피탈 D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1년에 나는 캐피탈 P 곱하기 캐피탈 D의 제품 가격을 우리는 지출해야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P 곱하기 D가 이 토탈 코스트에 들어왔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 EOQ 모델이나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것만 고려했었지. 그때는 왜 고려하지 않았죠? 왜 고려하지 않았냐면 그때는 이 P가 컨스탄트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수학식을 만든 이유가 Q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문량 Q하고 P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요 수학식만 만들어 놓고 이걸 최소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코스트 안에 이 P 곱하기 D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서는 진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Q하고 P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Q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이슈가 P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P가 constant가 아니고 variable, 즉 변화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은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상황이냐 한번 볼까요? 자, 요 수학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인데요. 자, 가로축은 Q예요. 주문량 Q고요. 세로축은 이제 돈입니다. 자, 그때 캐링 코스트하고 오더링 코스트라는 이 컴포넌트는 프라이스 P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무런 P하고 관련이 없어서 EOQ 모델에서 봤던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토탈 코스트의 그래프가 지금 여러 가지 달라지네. 자, 왜 달라지냐면 이렇게 서플라이어가 제시한 거예요. 야, 너가 99개 이하로 사잖아. 나 그럼 너 단위 가격 10불이다. 너 근데 좀 많이 사잖아. 100개에서 199개까지 사면 내가 8불까지 해줄게. 너 200개 이상 사면 내가 6불까지 내가 싸게 해줄게.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요를 확정시키는 것이 그들의 비용 절감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 토탈 코스트가 사실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원래는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P 곱하기 D를 더하니까 이게 10불일 때는 제일 위에 P 곱하기 D가 이 P가 값이 크니까 저 위에 올라간 거고요. 8불로 하니까 조금 낮을 거고 6불로 하니까 조금 더 낮아. 이런 상황이 그려지겠지. 자, 그런데 여기 제시한 이 오더 퀀티티의 구간이 보니까 0에서부터 99개까지는 10불짜리의 요 곡선, 토탈 코스트가 적용이 될 거고요.
100개에서 200개까지는 8불짜리 요 곡선이 적용이 될 거고요. 200개를 넘어가면 6불짜리 요 토탈 코스트 라인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려놓고 보니까 자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굵은 쪽으로 된 거.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오더 퀀티티 Q는 얼마일까요? 토탈 코스트가 제일 작아지는 곳은 여기네. 그래서 200개를 주문하는 것이 답이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냥 EOQ 모델로 수학식 집어넣은 것은 요거 두 개 만나는 곳이니까 여기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서 주문을 해야겠구나. 왜? 프라이스를 다운시켜 주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원리는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자, 방금 원리를 이해했는데 요건 뉴메리컬은 이그젠플일 뿐이고요. 숫자만 좀 달라졌고 구간을 이렇게 3개로 했네요. 그때 가격이 이렇게 좀 점점 싸진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요 상황도 사실은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어떤 개념적인 그림인데 사실은 그림을 통해서 몇 개 사야겠다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타임이고 여기가 인벤토리, 여기가 이제 코스트면 달러라고 표현할까요? 아까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3개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는데 아니 사실은 이렇게 막 숫자로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게만 주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요 경계 여기 이 경계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제일 비싸고 여기고 두 번째에서는 여기고 세 번째에서는 여기 이렇게 될 그림이 아까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있고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좀 그림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리면 여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최소가 되겠어요? 여기가 Q 스타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숫자만 주어졌을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당장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 EOQ를 이용한 옵티멀한 오더 퀀티티를 찾고 난 다음에 그 옵티멀한 오더 퀀티티일 때의 토탈 코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찾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경계에 해당하는 여기로 말하면 90이죠. 90일 때의 토탈 코스트를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 경우는 요거보다 요게 더 작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떠오르지만 혹시나 이게 아니고 만약에 2, 4, 5 땡땡땡 뭐 이런 돈이다. 그럼 여기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EOQ 모델의 Q를 옵티멀 오더 퀀티티로 정해야겠죠. 자, 이렇듯이 직접 이렇게 우리가 좀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서 최적의 주문량 Q를 찾아야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뜻하는 바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림이 바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즉 그 토탈 코스트의 이 곡선의 어떤 이런 곡선을 우리가 좀 여러 개 그리는데 이때 이 경계선이 뭐 어디냐, 경계선이 여기하고 여기다 이런 상황인지, 제가 좀 다시 지우면요, 경계선이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소 토탈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Q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좀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오늘 그 EOQ 모델의 변종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을 봤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의 양에 따라서 프라이스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퀀티티 디스카운트 모델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